네, 이달 30일, 7월 30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의 핵심 지역, 으뜸 관심 지역 역시 서울의 동작을 선거구입니다. 동작을 대전으로 부르는데 3파전입니다. 모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치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나경원 의원, 새누리당의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 동작을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네. 오늘 출마 선언을 한 곳은 동작구의 전통시장인 사당동에 있는 남성시장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을 출마 선언지로 선택했다는 것, 서민층을 파고들겠다, 그 뜻이죠? 네. 지금은 당의 부름을 받고 왔지만 언젠가는 주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는 나경원이 되겠다. 이러면서 만나는 상인마다 전부 악수를 했고요. 네. 네. 가족으로 받아주실 때까지 손 맞잡고 듣고 또 듣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이죠. 네. 자, 재래시장을 찾아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 사당동에 있는 남성시장. 자, 일단, 자, 시장 상인들, 그야말로 우리들 유권자를 대표하는 서민들이실 텐데 어떤 반응을 했을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현장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새누리당의 부름을 받고 이곳 동작에 온 나경원입니다. 출마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곳 동작 주민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곳 동작에서 시작합니다. 네. 네, 어디선가 본 듯한 선거 전략입니다. 6.4 네. 지방선거 당시에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네. 시민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네. 현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죠. 네. 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했던 것, 네거티브가 절대 판쳐서는 안 된다. 새 정치를 위해서 네거티브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끝까지 지켰는데요. 네. 오늘 나경원 전 의원 없이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네거티브가 없는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있고요.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있는데 이런 외지인들이 3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과연 어떤 구도로 과연 선거를 치를지 그 프레임 전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기동민 후보는 과연 어떤 눈으로 이 선거판을 보고 있을까? 라디오 인터뷰를 어제 오늘 2번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나경원 후보 정치를 오래 한 유명한 정치인이시지만 네. 하지만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해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동작에는 이렇게 유명한 거물 정치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훌륭한 개인적 덕성을 가졌지만 지난번 그 박원순 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큰 차이로 패배한 적도 있고요. 네, 자, 이명박 사람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하네요. 바로 자, 이제 기동민 후보에 대해서 새누리당 측에서 네. 박원순 아바타 아니냐 네.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네. 예, 기동민 전 부시장 역시 바로 이명박 사람 아니냐 네. 이렇게 치고 나선 건데요. 네. 거기에는 조금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네. 지금 현재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이 권력 핵심에 대해서 견제하자 이렇게 네. 낙인찍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리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연결짓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미 심판받은 MB와 정치를 한 분이다. 이렇게 지금 선거 구도를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경원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 때 박원순 서울시장 했던 네거티브 없이 선거 치르겠다. 이런 선거 전략을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민 전 부시장도 이 선거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아하, 그렇죠. 과연 프레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권자들한테 보십시오. 이번 선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라고 딱 틀을 짜는 일. 여야 간에 이제 치열하게 그 전쟁을 벌일 텐데 자, 조수진 차장께서는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조언을 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3의 후보도 있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완주할까요? 안 할까요? 이번에 중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도입니다. 네. 예, 정의당은 지금까지 계속 야권이 참패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네. 완주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정의당의 사정이 매우 심각합니다. 네. 이번 재보선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그러니까 벌써 2년 앞으로 다가온 네. 그 총선에서 정의당이 과연 도약할 수 있느냐, 이거를 가르는 선거인데요. 네. 현재 정의당의 국회의원 수
5명인데 네. 지역구 국회의원은 심상정 원내대표 단 한 사람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한 자리를 네. 한 자리라도 반드시 얻어내야만 네. 2년 뒤에 선거에서 뭔가를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야권 연대는 더더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가 출마해서 동작을 해서 당선되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성향의 표를 많이 갉아먹는 효과가 될 텐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좀 제발 좀 중도 하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계속 하지 않을까요? 계속 이제 새누리당의 네. 어부지리를 안길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지금 읍수 작전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좀 풀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네. 2013년이죠. 지난해 430 재보선 때 네. 바로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당선된 사람이 안철수 대표이기 때문에 아. 노회찬 전 대표로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철수 대표의 희망대로 네. 야권 연대,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이거 네. 참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네.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회찬 후보가 물러나는 곳에 안철수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로 나왔는데 나도 또 나가라고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야권 연대가 과연 성사될 것인지 이것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마 노회찬 전 의원, 노회찬 후보뿐만 아니라 나경원 후보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